직격 인터뷰 오늘은 경북 울릉군이 지역구인 울릉도 사나이, 덕도 사나이, 경북도의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울릉도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을 보낸 토박입니다. 먼저 자신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사나이 이렇게 소개하는 멘트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은 예, 울릉도 독도 출신 이렇게 꼭 독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 영토에 대한 사랑을 하는 그 애정의 표시겠죠. 사실 제가 오리지널 울릉도 토박입니다. 거기서 나고 자랐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했고 꿈도 거기서 키웠고 그리고 2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경북도청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한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제가 또 공직에 있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제 처우 개선 또 공직 개혁 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전국 조직을 이끌어 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의원에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재선입니다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거는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거쳐서 지금 11대 후반기에 와서는 지금 현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경북 공무원 출신입니다. 일찍이 공직을 또 그만두시고 지방선거에 출마했는데 내리 또 안타깝게 3번이나 낙선하고 4번째 도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바로 또 재선에 또 성공하셨고 하지만 당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어떤 심정이었을 텐데 그때 도청 공무원 시절과 도전의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참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예. 3번 내리 낙선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예. 2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경북도청에서 마지막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가 제가 48세. 예.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제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네. 그동안에 이제 공직에서 쌓았던 경험, 예. 노하우, 또 오래 떨어져 있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예. 이런 것이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는 고향에 가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네. 봉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과감하게 명퇴를 하고 귀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처럼 내리 3번을 낙선을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정성이 부족했구나. 예. 그래서 10년 세월 동안 그야말로 발로 뛰고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저희 진심을 알아주시고 예. 국민들께서 드디어 이런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 다행스럽게 당선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연급한 재선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만큼 제가 밑바닥의 정서, 그 아픔, 이런 사정을 제가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지금 8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이 아픔을 같이 할까? 울릉도가 어떻게 되면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발전할까? 예. 미래는 어떻게 펼쳐져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 예.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울릉도 챙기기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셨고 몇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지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도의원이 사실 이중적인 지위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지역구가 울릉도 독도니까 네. 지역구를 대표하는 그런 기능 측면이 하나. 네. 또 기본적으로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늘 저희들 고민 속에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지역구 말씀을 하셨으니까 울릉도가 그야말로 재정 자립도가 저희들 보면은
9% 이하, 예. 8.67%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재원에 울릉군 재정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울릉군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게 할까? 예. 이게 사실 제가 맡은 임무죠. 그래서 그동안 일반적인 현안 사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중에 이제 굵직할 걸 말씀드린다면은 이 단발적인 사업보다는 영속적인 계속되는 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 경상북도 300만 도민이 네. 울릉도 독도를 방문할 때 네.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뭐 영토 수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울릉도 독도를 방문할 때는 네. 운임을 절반으로 깎아드리겠다라는 계속비 사업을 제가 관철시킨 게 도민 저는 차원에서도 좋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도민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네. 울릉도는 경제적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좋은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뭐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할 수 없을 만큼 예. 엄청난 금액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된다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전천후 여객선이 취약을 했습니다만 네. 이 여객선이 지속적으로 운항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경량 악화로 중단이 된다든가 하면은 정말로 큰일 날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후 여객선이 비단 이 특정된 여객선은 아닙니다만은 네. 울릉도를 지속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에 대해서는 네. 손님이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운항을 해라. 대신 네. 그 소요되는 유류비는 지원을 하겠다. 아. 이것도 아주- 영속적으로 원래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역시 예산이 얼마나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의 예산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도민 차원에서도 그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도민의 발이고 국민의 발이니까요. 네. 해상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많은 또 울릉군을 위해서 또 노력하셨는데 울릉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사업 분야의 저조한 점이 이제 많이 또 신경을 쓰고 계신데 최근 대형 카페리오 초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중단되었던 그 역할 과정에서 대구 법원 앞에서도 1인 시위회도 하셨고 뭐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역할이 좀 남다르게 좀 기쁘다 할까? 지금 이제 개항이 됐으니까 그 부분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뭐 시위를 하니까 예. 조금 뭐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종의 호소죠. 예. 호소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의 선택이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처럼 울릉도와 육지 간의 교통수단은 여객선뿐입니다. 예. 오로지 여객선에 우리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살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1년 좀 넘었습니다만 예. 거기에 그동안 다니던 중량급 2,000톤급 배가 운항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러면서 해상 이동권이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처참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예. 결항을 밥 먹듯이 하고 설령 배가 다니더라도 예. 이 멀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맞습니다. 생지옥입니다. 이것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되겠는데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마침 해양수산부에서 전천후 여객선 공모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듯 하다가 이게 이제 법적 분쟁이 휘말리고 이게 이제 세월 없이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차일피를 하느냐 해서 이것을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되고 법원, 포항해수청, 여객선 터미널, 예. 뭐 속칭 1인 시위를 하고 국회, 뭐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게 됩니다. 예. 물론 비단 저 혼자만도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특히 이철호 지사님이나 김병국 국회의원님도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내지는 성을 해주시고 예. 해서 아시는 바대로 드디어 지난 9월 16일 날
전천후 여객선. 상상 초월입니다. 2만 톤급의 전천후 여객선이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해상 이동권 이게 이제 확보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참 보람스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그 배가 취항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울릉도에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쯤 되면은 관광이 뭐 그 성수기가 종료되고 식당이나 그 숙박 시설이나 거의 그냥 철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기준으로 예년에 비해 가지고 176% 관광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11월에 2만 5천 명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거 엄청난 변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사계절 관광이 됐다. 결항이 없어졌다. 멀미 고통에서 해방됐다. 이상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경북 도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정말 반가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타보신 분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이제서 이루어졌으니 오히려 뭐 국민들 보기에 미안할 따름이죠.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것이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 이제 추가로 이제 뭐 이게 이제 전천후 여객선은 또 전천후대로의 기능이 있고 또 쾌속 여객선은 또 쾌속 여객선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도동항구에 입출항하는 쾌속 여객선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기존 단지던 선플라워 대체선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된 건데 하루빨리 그것이 들어오기를 지금 다시 한번 기대와 촉구를 하고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거 하나만큼은 도동항의 쾌속 여객선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울릉의 정말 토박이 그 도의원으로서의 참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제가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대, 11대 재선 도의원으로서 예결사님, 기획경제위와 또 독도수호 특별위, 특히 농수산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상임위 활동과 뭐 조례든지 뭐 발의하신 부분 뭐 한두 가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수십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도청 공무원 출신이고, 뭐 전부 다 동료들이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제가 도의원이 되어 왔으니까 이 집행부와 제 도의원과의 관계가 어쩌면 상생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뭐 견제와 균형의 관계도 되기는 참 그 묘한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를 보면 겁을 슬슬 냅니다. 뭐 내용을 아니까 뭘 또 달라할까? 또 무슨 예산을 또 뭐 만들어내라 할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푼 1원이라도 울릉도에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가게끔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왔고 예산, 결산, 행정, 보건, 복지, 기획, 경제 이 분야는 제가 전문 분야입니다. 사실 전문하고 해서 거기에서 한 6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근데 그 12대 후반기에 와가지고는 제가 얘기한 대로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는 울릉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위원회입니다. 농업과 수산업을 관장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특화된 위원회입니다만, 마침 여기 오면서 우리 동료인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현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현장에 가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해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수렴되는 의견, 확인된 의견 이런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기억에 좀 남는 거는 경상북도 전반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울릉도도 관광 산업에 이제 그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기업이 우리 울릉도는 물론 경상북도에 유치가 됐을 때, 그럴 때 여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자. 관광 기업 유치 지원 조례,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상시 고용 인력이 규모 이상이 되면은 기반 시설을 직접 지원해주는 이런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어업인들이 참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거의 생명 산업을 책임진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공익적인 가치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 우리 위원님들과 합심해 가지고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예. 60만 원씩의 이제 수당이 지급되게 되는 그런 자그마한 성과를 아니, 뭐 거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굵직굵직한 정말 그 우리 도민, 울릉 국민. 예, 뭐 아픔을 도민과 필요한 아픔을 같이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예. 역할이라는 게 토박이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 40여 년 우리가 세월 동안 이 공항이라는 거 지난해 11월 울릉공항 건설이 됐죠. 서울에서 뭐 불과 이게 해결이 되면 1시간 내로 또 한다 그러는데 울릉공항 건설 그 현장 점검도 많이 하셨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이런 그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11월 말 현재까지 공정이 14% 정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순조롭다고 보면 되고 이게 한 7천억 정도 드는 만만치 않은 공사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게 이제 소형 공항입니다. 소형 공항. 소형 공항. 그래서 한 50인승 정도. 50인. 정도인데 우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또 향후에 이제 수요를 봐가면서 뭐 진행을 될 것입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울릉공항이 막 공항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나 영토 수호 차원에서 매우 또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 차원 아주 전략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서울 울릉 노선도 될 수 있고 대구도 될 수 있고 뭐 호남 그렇습니다. 항공사들이 이제 그 노선의 경쟁력을 따져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항공 시대가 열리고 전천후 여객선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해상과 그 항공이 만병을 가지고 울릉도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참 여러 가지 해상, 뭐 항공, 뭐 이쪽으로 모든 교통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도 자주 드나드니까 영토 수호, 뭐 이런 점, 뭐 관광 산업, 울릉 국민으로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경북 도민은 자주 편할 때 갈 수 있는 이런 거. 상당한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보호에 또 힘을 쏟고 계시던데 뭐 하나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죠. 항공 시대가 열리고 전천후 여객선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어 있는데 관광 수요는 엄청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인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환경 훼손, 환경 오염입니다. 예, 맞습니다. 울릉도가 관광 자산이 천혜의 자연 환경인데 이것이 훼손되면은 울릉도는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보존할 것이냐. 측면에서 울릉도한테 환경 보존 기금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뭐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환경 보존 기여금을 부담하게 하면은 그 재원으로 울릉도 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에 쓸 수도 있고 또 수익자가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용역을 제가 연구를 지금 진행해가지고 일단 1차 용역 결과는 마쳤습니다만은 이건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접근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상을 좀 또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 또 기억에 남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뭐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제가 기억에 남고 이제 뜻깊게 생각하는 상이라면은 우리 도의 출입 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께서 저에게 베스트 도의원, 제일 잘하는 도의원, 일 잘하는 도의원 이렇게 베스트 도의원이라는 상을 주셨어요. 이 의미는 저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또 매의 눈으로 보는
제 가까이서 본 분들이 예. 이렇게 베스트 오인으로 뽑아주셨다. 이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지표가 된다. 늘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상북도 농업인 단체, 네. 뭐 농업인 단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예. 농업인 단체 협의회에서 예. 저에게 뭐 그 감사비를 주셨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과연 제가 감사를 받을 만큼의 일을 했는가라는 반성을 해보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그 감사비를 소중히 받아가 지금 간직하고 정말 있어요. 울릉도 토박이로서 울릉도를 위해 더 큰 일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당면되어 있는 울릉군, 독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해결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주요 현안 문제들부터 이런 울릉군을 앞으로 만들고 싶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관광지로서 그 역할을 더 빛나게 하겠다. 이 큰 그림이 있다면은 울릉 미래 100년의 기틀을 짜야 됩니다. 울릉도가 먹고 사는 문제는 농업과 어업이라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네. 우리가 올인해야 될 부분은 관광 산업입니다. 예. 천혜의 자원을 가진 이 자원을 지금 세대는 물론이요 네. 미래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관광 자원화하고 보존 지속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기왕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과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시킬 것이냐 네. 이런 고민과 설계와 디자인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늦습니다. 네. 4년 후에 항공시대가 열리는데 네. 그러한 관광객들의 밀려오는 관광객들의 수요는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100만이라는 숫자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 태세가 전혀 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정된 울릉도의 이 토지를 예.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할 것이며 앞서 말씀대로 기존에 우리 사는 국민들은 어떤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며 이러한 것을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준비를 늦지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품격 있는 삶이라 했습니다만 예. 울릉도의 예. 의료 환경 이거는 정말 참 열악하네요. 열악하고 수준이 합니다.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혁명적인 사고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교육 투자, 예.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교육 투자는 과감한 교육 투자 없이는 울릉도 미래 없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당장 착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고 그것이 제 마지막 목표일 수 있습니다. 지구라는 부분은 정말 취약한데 이 앞으로 항공, 지금 대형 페리호 뭐 이렇게 하고 관광 산업이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온다면 현지에서 또 뭐 이렇게 관광을 하다 다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의료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무엇보다 뭐 울릉 국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한 끼 두 끼는 뭐 굶을 수도 있지만 이거 아픈 것만큼은 이 참고 뭐 건너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대한민국 대통령도 지금 후보자들도 이걸 새겨가지고 지금 공약을 내놔야 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이거는 같습니다. 우리 울릉군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과 그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병국 국회의원도 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병국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 그래서 제도적으로 노력하시고.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관광, 뭐 정주 여건, 관광 분야, 의료, 교육,
뭐 농업인, 뭐 업, 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 이걸 통틀어서 향후 미래 100년 우리가 울릉군 세계 속의 울릉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어떤 성향 뭐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장점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다.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뭐 자랑할 거는 사실 없고 예. 이제 뭐 제가 저번에 이제 정치를 하니까 예. 어떻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념에 치우치지 라는, 않는다. 그런 뭐 소식을 가지고 있고 네. 장점이자 뭐 장점이자 단점은 뭐, 예. 매사 돌다리도 뚜지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건 뭐 장점일 수 있는 그러나 부분이만. 돌다리도 뚜지는 신중하죠. 그건 한번 신중하다. 결정되면은 네. 어떤 나무도 뚫고 나가는 그런 뭐, 밀어붙이는 스타일. 네. 그런 신중하면서도 강단 있는 추진력 있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삶의 어떤 부분이 그걸 반증해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늘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남진복으로 삼행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뭐 잘 되려면 이 이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 같지 않은 남진복. 남 같지 않은 남진복. 예. 복. 진을 먼저 하셔야지. 제가 헷갈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남부터 하겠습니다. 예. 남, 같지 않은 남진복. 진, 진심이 통하는 남진복. 복. 복받을 선택은 남진복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너무 노골적입니까? 너무 좋은데요. 야, 남진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삼행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여기에서 사랑은 울릉도입니다.